자, 2018년 순경 공채 1차 영어 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뭐 의견들이 다 분분하던데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평을 쓰기를 이번 시험은 굉장히 쉬웠다라고 썼어요. 쉬웠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고난도 어휘 문제가 대폭 생략됐죠. 그러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독해의 지문은 길어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보다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이따도 이제 영역별로 평할 때 얘기하겠지만 독해 지문 자체가 기존의 경찰 문제보다 좀 길어진 이유는 고등학교 기출이나 수능형을 그대로 따라가고 실제로 그 지문을 투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길어졌어요. 조금 길어져서 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 지문의 독해 난이도 자체는 크게 어려운 지문이 나오지 않았었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은 각각 시험을 잘 봐서 연락이 오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의외로 공부한 거에 비해서 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단어도 예를 들어서 고등 수능 단어하고 뭐 경선식이나 복합바이블 정도 수준, 또 난 MD까지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좀 심도 있게 공부한 친구들은 조금 억울하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공부를 이만큼 해놨는데 실제 시험은 이만큼밖에 안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뭘 학생들마다 편차는 다 다르겠죠. 개인이 느끼는 거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 쉬웠지 않았을까. 쉬운 문제였는데 유형의 변화가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평소에 준비한 대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친구들은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 우스운 성적을 얻은 친구도 있을 테고. 자, 하여튼 다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고, 우리가 보통 이제 경찰 영어를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우리가 이번 시험을 살짝 한번 평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영역이 어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예전에는 어휘가 5문제였다가 4문제로 줄어들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순전 어휘를 묻는 시험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한 2문제 정도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순전 어휘를 묻는 문제 중에 러닝 오버 같은 어휘 시험 중에 우리 3번 같은 문제는 그냥 점수 주는 문제였어요. 어법 문제도 아니고 사실 어휘 문제도 아니고, 그죠? 중등 기초 단위의 차로 치다라는 run over를 아냐 모르느냐를 물어본 거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법 문제로 내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문제 정도는 또 5번 같은 유형이죠. 어휘랑 어법을 섞어서 내는 문제. 그 다음에 눈여겨봐야 될 게, 그래서 이제 총 어휘는 어떻게 보면 4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3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눈여겨봐야 될 게 여기에 한 문제가 요 어휘가 기존에 등장하지 않았던, 공무원 시험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수능형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쵸? 고등 모의고사.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어휘 문제는 1번, 2번처럼 단문을 주어주고, 그죠? 문장 하나를 주어주고 밑줄이나 빈칸을 놓고 물어보는 거였는데, 이제는 4번 같은 유형은 문장을 전체를 읽어보고 문맥 속에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많이 겪어봤던 모의고사 또는 수능형 문제예요. 이게 등장했다는 게 조금 더 이제 눈여겨봐야 될 점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어휘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어요? 기존에 어휘의 갈피를 좀 못 잡는 학생들은 어차피 어휘는 한계가 없으니까 중등 단어, 고등 단어, 수능 단어, 그 다음에 기초 논문에 해당되는, 그래서 경찰 기출이라든지 지방직 9급 정도의 수준 단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더 대비를 한다면 국가직 9급 정도 수준에도 물어볼 수 있는 편입 어휘나, 그죠? 대논문 어휘까지도 확장을 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물론 확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내가 항상 강조했다시피 기본 어휘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기본 어휘라고 하면 독해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그쵸?
그러니까 이번 어휘 시험이 그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고등 또는 수능 정도 수준까지 되는 어휘를 완전히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어휘를 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면 고등 어휘, 수능 어휘까지만이라도 그래서 내가 뭐 항상 어떤 교재를 딱 찍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뭐 고필이나 능률북하나 그죠? 또는 워드마스터나 하여튼 고등이나 수능 대비용 어휘 그리고 되도록이면 말장난을 이용한 어휘장이 아니라 어원편으로 그래야 나중에 좀 더 어려운 고등어휘, 고급 어휘를 외울 때 연계성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렇죠? 어휘는 외우고 계속 까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처음 공부할 때부터 시험 보기 직전까지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전반적으로 어휘도 좀 상식적인 시험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찰 시험은. 그러니까 뜬금없는 어휘나 실생활에 전혀 보지도 못한, 그죠? 또는 많이 봤던 어휘인데 사전에 8번이나 9번 정도의 뜻에 나와서 거의 수험생이 이 뜻도 있었어? 라고 아주 당황하게 했던 문제들이 예전에 한두 문제씩 나왔는데 경찰은 몇 년 전부터 그런 문제를 묻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휘 공부의 폭을 조금씩 좁혀갈 수 있겠죠. 좀 상식적으로 공부를 해도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는 경찰 어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직과 다르게 일반직은 보기형 문제, 영작이나 어법상 옳은 것, 적절한 것 고르라고 1, 2, 3번, 4번을 던져주죠. 그러면 문장 하나당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는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를 다 살펴보고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시험이라면 경찰 시험은 조금 더 그거보다는 포커싱이 주어진다고 그랬죠? 빈칸이나 선택지나 밑줄. 이번에는 빈칸하고 밑줄 문제가 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직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4번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이번에는 눈에 두드러진 특징이 경찰 유형에 크게 안 벗어났죠. 똑같이 보기형 문제 같지만 밑줄을 딱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봐라. 왜 이 부분에 밑줄을 쳤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밑줄 친 부분에 집중해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출제 의도가 뭘까라고 해서 좀 더 접근을 수험생으로 하여금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유형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체감하기는 일반적으로 밑줄이나 빈칸이 없는 문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어주니까 체감하기는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일반직에 비해서 무조건 쉽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법적인 지식은 일단은 경찰 문제의 특징은 굵직굵직한 문법을 계속 물어봐요. 그죠? 일반직에서 물어보는 관사나 명사, 뭐 대명사, 그죠? 자질구레한 뭐 이런 문제보다는 좀 굵직굵직한 내가 우리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에 파이널 특강 해가지고 8대 문법 해줬었죠. 8장까지. 거기서 다 나온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다 나왔죠? 그때 명사 해줘서 내가 안 해줬잖아요. 대명사, 관사 뺐잖아. 다 과감히. 근데 그 안에서 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법 공부도 가장 굵직굵직한 영역을 자주 묻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대비할 때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게 고등학교 수준의 어휘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된다. 특히 선택지나 밑줄형 문제가 바로 고등학교 문제잖아요. 그렇죠? 요거로 공부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번도 어법이 4문제인데 여기에다가 어휘랑 섞여서 그죠? 한 반 문제 정도 어댑트, 어답트 고르는 거하고 대라고 위치냐 근데 요거는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분 좋았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전전날에 했던 거잖아. 파이널 강의할 때 접속사 있으면 그냥 대명사 접속사 있으면 그냥 대명사고 접속사 없으면 관계대명사라는 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바로 며칠 전에 했던 거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굉장히 반가웠던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영어입니다. 생활영어도 일반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일반직은 항상 생활영어도 2문제가 나오고 대화의 흐름보다는 일반직은 주로 관용표현, 즉 이디엄을 많이 물어보는데 그죠? 그래서 속담이라든지 직역으로는 그 뜻을 유추하기 힘든 문제 이런 것들을 별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어야 되지만 경찰은 점점 생활영어의 비중도 조금 줄어들고 한 문제 나왔고 대화의 흐름만 파악하는 문제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디엄이나 관용어구를 아예 안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속담 그죠? 그 다음에 자주 쓰이는 관용어구 요거는 같이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대화의 흐름.
일단 정확하게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생활영어는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따로 공부하는 방법이 원래는 없다라고도 얘기 많이 하는데 있다고 그랬죠. 그죠? 나는 생활영어 아예 진짜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라는 학생들은 내가 항상 추천하는 게 독해 공부하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모의고사 기출모음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사면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모의고사는 독해만 나오는 게 아니라 1번부터 20번, 1번부터 21번까지 뭐가 나와? 듣기 나와요. 듣기. 그 듣기가 뒤에 해답지 보면 스크립트 대본이 나오잖아요. 그거로 그냥 쭉 훑어보면서 연습하면서 평상시에 내가 자주 보지 못했던 표현 또는 듣기 지문이 써 있는데 해석이 안 되는 표현, 특이한 표현을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것만 가지고 완전하게 100% 대비가 되긴 힘들지만 그것부터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집 사서 그거 써먹으면 되잖아요. 별도로 또 다른 거 확장할 때는 다른 책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기본기부터 단계별로 가라는 겁니다. 생활영어도 한 문제 나왔었죠. 그 다음에 독해. 독해가 이번에 이제 말이 많은데 왜냐면 이제 지문이 조금 더 길어졌다라는 식으로. 근데 나는 이번에 독해 문제를 볼 때 출제자들이 굉장히 사실은 영어 지문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욕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굉장히 이번에 출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날로 먹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편하게 문제를 냈어요. 왜냐면 기존의 고등학교 기출 문제에서 5문제 이상을 그대로 냈습니다. 답도 안 바꾸고 지문도 안 바꾸고. 그러니까 지문을 끌어다가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뭐 내용일치 문제면 주제 문제로 바꾼다든지 순서로 바꾼다든지 이런 수고도 없이 그냥 문제 첫 단어부터 끝 단어 보기도 번호만 바꾸고 한글을 영어로만 바꾸고 이런 과정만 있지 지문을 그냥 아예 그대로 갖다 놨어요. 원문 이따가 독해 풀이하면서 내가 원문 다 찾아냈으니까 그거 다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요것도 대비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역시 변함없이 10문제 나왔죠. 요 대비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항상 내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공무원 기출로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고등학교 기출로 하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2가지라고 그랬잖아. 실제로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고등학교 기출에서 내가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나 2개라도 걸리면 대박이라고 그랬잖아. 5개년 거 보라고 했잖아. 그죠? 5개년 안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예? 이번에 12년, 13년도 거에서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12, 13, 14, 15, 16, 17. 요렇게 보면 돼요. 그럼 5문제, 6문제가량이 고등기출에서 나왔고, 그리고 크게 전반적인 공무원 시험이 보면 문제풀을 예전에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따로 별도로 공유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인사혁신처가 됐든 경찰청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평가원이 됐든 문제풀을 공유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문을 새로 막 아무 데서나 끌어다 내고 새로운 지문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지문을 활용하는 추세라고.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예? 하나 두 개가 내가 공부했던 읽어봤던 지문이 그대로 나오면 대박이잖아요, 이거. 예?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그죠? 비슷한 수준의 독해이기 때문에 경찰은 그래서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고2나 고3 초반 정도의 수준만 되면 된다고 그랬죠, 독해. 그렇죠? 요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번에도 그리고 또 한 2문제 정도는 작년에 유형별, 우리 작년 1차 대비할 때 했었나요? 2차 대비할 때 했었나? 2017년 대비할 때 유형별 문제풀이 했던 그 지문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하나는 이제 공무원 기출이었고 하나는 저 고등 기출이었는데, 근데 나는 이제 적중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적중이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돼? 내가 만든 지문이 아니잖아. 그죠? 적중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기꾼이지. 내가 만든 지문이 아니고 고등 지문이나 이미 공무원 기출에서 나왔던 지문을 내가 야 이런 건 좋은 지문이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같이 문제풀이 시간에 풀었던 지문이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독해도 항상 강조하던 대로 단계별로 가는데 고2, 고3 기출, 그죠? 고2, 고3 그리고 독해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모음집을 사면 앞에 독해 말고 듣기는 스크립트 한 번씩 파악하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식적인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시험이. 2차 때는 비슷한 추세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대비와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기본부터 정석대로 밟아가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가서 1번부터 풀이 강의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에
밑줄 친다는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하고 어휘 문제입니다. The woman was convicted and sentenced to 10 years in prison for the murder case 하고 나왔죠. 일단 요거는 고등 기본어휘에서 고필에도 나오는 단어고 또 경찰에도 경찰 지문에도 많이 출제됐던 겁니다. 왜? 형법이나 형소법, 경찰학과 관련된 법과 관련된 어휘죠. 그죠? convict나 sentence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convict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죄가 있다고 얘기하다요. 죄가 있다고 선고하다. 그죠? 죄가 있다고 입증하다. 그래야 sentence는 형벌을 선고하다고, 형을 선고하다고. 그죠? 이게 의미는 비슷한데 어법으로 접근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법으로 접근할 때는. 지금 이제 어휘 문제여서 크게 상관없지만 좀 더 정확하게 따진다면 사실은 convict의 밑줄이 있는 것보다는 sentenced 정도의 밑줄이 있는 게 3번의 condemned와 비슷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convict는 이렇게 쓰입니다. convict A of B라고 쓰여요. 반면에 sentence는 의미가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A to B입니다. 그리고 이거 구별 잘해야 돼요. convict A 하면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죄가 있다고 판결하다, 선고하다, 선언하다 라는 뜻이야.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잘못 또는 B라는 죄가 있다고 입증하다, 판결하다, 선언하다요. 반면에 sentence는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죄가 아니라 B라는 형을 선고하다고. 그죠? 그 다음에 전치사도 convict는 of를 쓰지만 sentence는 to를 쓰죠. 예전에 이것도 이제 작년에 문제 풀이 때 한번 얘기했던 건데, 어법에서. 일단은 어휘니까. 자, 1번에 indispose가 있죠. 자, dispose가 뭡니까? 원래는 dispose가 뭐예요? dispose? 그냥 dispose가 뭐예요? disposer은 뭐예요? 명사형. dispose가 무슨 뜻이요? 처분하다잖아요. 처분하다. 응? 처분하다. in 하면 안에다가 이렇게 봐도 돼요. this는 안 좋은 뜻이라고 그랬죠. 반이거나 반대말을 만드는. pose는 두다야. 잘 봐. 이렇게 가면 돼요. 안에다가 사람 안에다가 안 좋은 것을 두다야. 사람 안에다 안 좋은 것을 두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따지면 몸 안에 안 좋은 것을 집어넣다. 병균이나 이런 걸 집어넣다. 그래서 뭐야? 병에 걸리게 하다. 그 다음 몸이 아니라 마음이야. 이번에는 심적으로 물리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 안에 안 좋은 걸 집어넣다요. 그럼 이건 뭐야? 기분이 나쁘게 하다. 기분이 나쁘게 하다 또는 뭐 화가 나게 하다 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화가 났다, 기분이 나빠졌다 또는 병에 걸렸다는데 여기서는 전혀 의미 안 맞지 않죠. 그 다음에 tetter가 나오는데 tetter는 tear하고 비슷합니다. 찢어버리다 또는 발기발기 너덜너덜하게 만들다, 발기발기 찢어발기다 라는 뜻이에요. tetter. 그 다음 condemn은 정답이죠. 얘가 유죄를 선언하다, 유죄를 입증하다 또는 뭐 비난하다, 그죠? 형을 선고하다는 뜻도 되고. 그 다음 deject, D가 다운이죠. 다운, 아래로. 그 다음 eject는 던지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기운, 기분 등을 아래로 내려가게 하다요. 그래서 길을 꺾다 또는 낙담시키다 라는 거죠. 일단은 1번은 쉽게 풀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The earthquake and the subsequent aftershocks frightened citizens 했습니다. 지진과 subsequent 하는 aftershock, 뒤에 오는 쇼크야. 그러니까 뭐야? 뭐 후에 오는 충격이니까 여기서는 지진의 뒤에 오는 충격이 뭐겠어요? 여진이죠, 여진. subsequent 하는 요 여진이 사람들을 frightened, 겁을 먹게 했다, 두렵게 만들었다. 인데
요것도 sub 하면 아래에 라는 뜻이죠. 요 Q가 뭐였어? Q가.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롤하는 사람이 없냐? Q가 안 잡히네. 그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잖아. 순서예요, 순서. C는 다음에 라는 뜻이야. 아래의 또는 그 다음에, 요것도 다음이고, 다음에 순서가 되는 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sequent만 봐도 다음에 오는인데 얘가 현대 영어에서 스펠링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second. 예전에 기출할 때 이거 해줬죠? sequent가 현대 영어에서 second로도 바뀌었어. 물론 그냥 sequent라고도 쓰이지만 sequence가 뭐예요? sequence. 순서잖아, 순서. 그러니까 순서, 다음에 오는 순서의 해서 다음의 뒤따르는 이어지는 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이어지는 또는 연달아 일어나는 뒤따르는 후풍이 아니라 여진이라고 해야 되죠. 일본에 opaque가 나오죠. opaque. 얘도 기출할 때 동의어 다른 것들하고 몇 개 같이 살펴봤던 거예요. 원래 opaque는 불투명한이었어. 원래는 불투명한. 근데 여기서 이제 2차적인 의미가 파생한다고 그랬죠. 그릇이 불투명하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정확하지 않은 또는 불분명한 이라는 뜻도 됐다고요. 불투명한에서 불분명한 이라는 뜻이 됐고, 불분명한이라는 의미는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불분명하다. 그럼 이해하기 힘든 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하고, 요때는 뭐하고 동의어가 돼버려요? 우리 많이 했던 거 ambiguous하고 동의어가 되잖아요. 모호한, 불분명한, 그죠? vague도 있겠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자, repellent, repel부터 갈까요? re 하면 세 가지 뜻이지. 두 번, 다시, 뒤로라는 세 가지 뜻이야. 펠은 뭐예요? 밀다야, 밀다. repel의 반대가 뭔지 알아? 프로펠이야. 프로펠, 프로가 앞으로, 펠이 밀다야. 이게 뭐예요? 추진시키다. 프로펠러가 뭐예요? 비행기 뜨게 하는 추진력을 제공하는 게 프로펠러잖아. 밀어붙이다, 프로펠이 앞으로 밀다잖아. repel은 뭐예요? 그럼 뒤로 밀다야. 뒤로 밀다. 에? 적이 쳐들어왔는데 성문을 막 넘어가려고 해서 성 밖으로 뒤로 밀어냈어. 이게 뭐예요? 그래서 물리치다 또는 뒤로 물러나게 하다예요. 물리치다, 격퇴하다는 뜻도 있지만 원래 기본 뜻은 뒤로 밀다니까 뒤로 물러나게 하다예요. 또는 가까이 못 오게 하다. 뒤로 밀다니까 가까이 못 오게 하다. 여기서 파생한 형용사가 ENT가 붙었는데 단모음 단잡이니까 L 끝자음에 하나 더 붙고 ENT가 붙었죠. repellent 하면 뒤로 물러나게 하는 또는 가까이 못 오게 하는 이런 뜻이야. 길 가다가 5만 원짜리 하나가 떨어져 있어. 그럼 누구라도 가까이 가려고 그러잖아. 죽으려고. 길 가다가 똥이 떨어져 있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지금 막 싼 똥이 떨어져 있어. 여러분 가까이 가려고 그래? 이거예요 바로. 가까이 가기 싫은,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가까이 가기 싫은 이어서 혐오감을 주는 역겨운이란 뜻까지 2차적인 의미로 파생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못 오게 만드는 이어서 혐오감을 주는 역겨운. 보면 뒤로 물러나는 거. 보고 뒤로 물러나는 거. 요게 repellent야. 오씨 뭐 이렇게 하는 거. repellent. 그다음 sanguine 했죠.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자주 쓰이지는 않는 단어지만 공무원 기출에 한번 나왔던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sanguine 하면 낙관적인 또는 뭐 기분이 좋은 또는 자신감 넘치는 이런 뜻이거든요. 낙관적인, 뭐 낭만적인, 자기 기분대로 사는, 기분이 좋은, 이런 자신감 넘치는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inswing도 인수에서 나온 거죠. n 하면 접두어로 동사를 만드는 접두어고 수 자체도 원래 뭐예요? 쫓아가다, 뒤따르다. 그래서 뒤에 따라가다고 뒤따르다라는 뜻이죠. 얘는. 그럼 여기에 ing가 붙으면 뒤따르다의 현재 분사형이니까
뒤따르는 또는 다음에 오는, 쉽게 말해서 following 하고 비슷해요. 네? 뒤따라가는, 다음에 오는. 동의어는 4번의 ensuing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이제 틀린 사람 진짜 이거 안 됩니다. 틀리면 이게 진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아우 진짜. 자, the truck went out of control. 트럭이 out of control이 돼버렸대요. 그죠?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and came close to. 오히려 이거를 냈어야 돼. 문법 문제를 내야 된다는 내 말이. 왜? 동명사의 관용 표현인 come close to를 물어봤어야죠. 오히려. 그죠? come close to의 요 to, 요것도 파이널 강의할 때 마지막으로 동명사 관용어구 중에 주의해야 할 전치사 to 한 번 더 눈여겨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전치사 to인가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냥 보기가 전부 다 뭐예요? 동명사 ing. 그래서 이건 완전 중등적 어휘 문제입니다. 자, 거의 뭐뭐 할 뻔하다죠. 뭐뭐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니까. 그죠? 자, running over, 일단 답은 보행자, pedestrian을 거의 run over 하면 말 그대로 사람 over해서 차가 달려가는 거니까 사람을 깔리고 가는 거, 치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을 치고 가는 거. 그게 run over고. pull over는 뭡니까? pull over. 나머지도 의미는 알아야죠. pull over는 뭐예요? pull, 당기다. over, 위로요. 뭐예요? 차가 없을 때도 이 말이 생겼다고 그랬어. 말 타고 다닐 때. 말 타고 다닐 때 위로 당기면 뭘 당기는 거예요? 말고삐를 당기는 거잖아. 그럼 말이 어떻게 돼? 졸라 세게 달려? 아니잖아. 쓰는 거잖아. 세우다에 세우다. 정지시키다, 세우다. 지금은 어떻게랑 연관도 지으라고 써야 되나? 차, 사이드 브레이크, 풀, 오버. 끝까지 당기다. 그럼 차 세우는 거잖아요. 야, 이거 차를 세우다. 예? 차를 세우다. 그 다음, 세 번째, taking over에서 take over. 요거는 기출에 아주 많이 나왔던 단어죠. 이어동사. 이어동사 잘 보라고 그랬죠. 내가 마지막으로 이어동사랑 군전치사 잘 보라고 그랬는데 애석하게 이번에 군전치사가 안 나왔네. take over 하면 뭡니까? give over나 hand over의 반대잖아. take, 취하다, over, 어깨 너머로, 위로, 남이 가지고 있던 짐, 무게, 수고, 부담을 내가 take over 하는 거니까 뭐요? 그렇죠. 넘겨받다, 인수하다 또는 책임감을 넘겨받은 거니까 책임지다 라는 뜻이었죠. 반대는 give over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짐, 무게, 부담감, 책임을 give over, 다른 사람 어깨 위로 넘겨주다, 떠넘기다, 전가하다 이 뜻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look over. 이건 뭐예요? 살펴보다, 훑어보다인데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쭉 찬찬히 한번 훑어보다 라는 뜻이죠. look over.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전혀 뭐 볼 필요도 없이 사실 running over만 보면 답이 나왔던 문제, 점수 주는 문제. 그 다음 네 번째, 이게 바로 이제 문제의 4번입니다. 이제 한 문장 탁 다른 어휘는 거의 10초 안에 풀 수 있던 문제였다면 이 문제는 적어도 절대로 10초 안에 못 풀죠. 그러니까 1분, 2분을 잡아먹는 문제. 어휘에서 빠르게 한번 갑니다. 빠르게. 자, we all told죠. We are all told. 우리는 이야기 듣습니다. 학교, at school, 학교에서. 자, that white reflects sunlight. 흰색은 햇빛을 반사하고, and black absorbs it. 검은색은 그것을 흡수한다고. So, 그래서 the paler your clothes are. pale 하면 원래는 뭐예요? 창백한이죠. 근데 색깔을 얘기할 때는 색깔이 밝은 계통으로 옅은 색깔을 pale을 한다고 그래요. 그 요거로 또 반대는 밑에 나왔듯이 dark고, 그죠? 그래서 색깔이 옅고, 그러니까 흰색 계통으로 옅은 색일수록 더 비교급이네요. 옷이 옅은 색일수록 당신은 you will be입니다. 어떻게 돼? 햇빛 반사하니까 시원해지죠. 쿨러져. 끝났어요, 그럼. 사실은. 2번 아니면 4번입니다. 그러나 그다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왜? 많은 더운 나라에서는요, 그 지역민들이 locals often wear dark colors. 이상하게 햇빛을 반사하는 색깔이 아니라 dark colors를 입는데요. 왜? Peasants in China. 자, 중국의 농민들, 그 다음 old ladies in southern Europe. 유럽의 중년 부인들, 노부인들은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wear black, 검은색을 입는데요. 그 다음 and the Tuareg. 요 투아레그 부족들도 또 뭐 이런 사람들 저 사하라의 유목민족들도
그 다음 이 사람들도 favor indigo blue. indigo blue는 짙은 남색이야. 짙은 남색. 이 짙은 남색도 페일한 색깔이 아니라 다크한 색깔이잖아요. 왜 이온색을 입느냐? These clothes are effective.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there are two thermal blank happening at once. 동시에 발생하는 두 가지 온도에 있어서 온도의 니은이 존재한대요. 동시에 발생하는 두 가지 온도의 니은. 일단 2, 4번으로 압축됐으니까요. processes냐, progress냐를 따져보면 되겠네요. process는 뭐예요? 과정, 절차. progress는 진보, 발전,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프로가 앞으로, gress가 땅을 딛고 앞으로 발길을 내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go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갈라지잖아요. 두 가지 온도에 있어서 온도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과정이 일어나는 거지. 본 과정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자, 열은 태양으로부터는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인체, 더 body, 몸으로부터 바깥으로 뻗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light clothes, 밝은 색깔의 옷들이 are better at reflecting the sun's heat. 햇빛으로 나온 열, 태양열을 반사하는 데는 더 효율적이지만 dark clothes are better at radiating the body's heat. 짙은 색깔의 옷이 체열, 몸의 열을 radiating, 복사, 방출한다고 하면 돼요. 그냥, 그죠? 방출하는 것에 더 효과적입니다. Given that, 그죠? 뭐뭐를 고려할 때 No one born in a hot climate willingly stands in direct sunlight. 누구도 더운 기후에 사는 출신인 누구도 햇빛 아래 그냥 바로 직접 서 있으려고 해요? 서 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그럼 이제 그늘에서 얘기잖아. 어차피 햇빛이 없는 곳이니까 햇빛은 반사할 건 없고 체열을 밖으로 뿜어내야 되니까 체열을 흡수하는 색깔이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죠. 그 얘기. 그래서 the dark clothing, 짙은 옷이 has the blank, 디귿을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advantage는 이점이고 defect는 결함, 흠이잖아요. 뭐요?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죠.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지만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기억에서 the paler 때문에 조금 혼동하지만 않았다면 the lighter나 뭐 예를 들어서 the whiter나 the lighter 하고 나왔다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었겠지만 pale 자체도 그죠?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니까요. 다섯 번째 갑니다. 자, the game industry must. 이것도 어휘 문제랑 어법을 짬뽕해 놓은 건데 이거 헷갈리는 사람은 없죠. adapt와 adapt는 예전부터 자주 나왔던 비슷한 스펠링으로 짝을 지어서 나왔던 요 단어들이에요. 고등학교 어휘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거고. adapt는 채택하다 또는 뭐 양자로 들이다, 입양하다 라는 뜻이고 adapt는 자동사에서 to까지 쓰죠. 항상 adapt to라고 얘기하면 뭐뭐에 적응하다 라는 뜻이죠. 그죠? 여긴 to도 힌트고 말을 만들어 봐도 게임 산업이 시장의 변화하는 조건들에 채택해야 한다. 그 다음 뭐 입양해야 한다. 전혀 말이 안 되죠.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해야 한다. 그래서 2번, 4번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 니은은 간단한 거잖아요. 앞에 뭐예요? 접속사 없는 절이죠. 접속사 없는 절이니까 무슨 절? 주절. 주절이 완전히 끝나고 컴마 찍은 다음에 관계사 오면 그게 무슨 용법이라고 그랬어요?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습할 때 이것도 했잖아. 무조건 컴마라고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 아니란 것도 했잖아요. 우리. 주절 다음에 컴마 찍었으니까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리고 연습했던 거 많이 요거 또 많이 some of, one of 하고 이런 거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접속사가 있으면 and라는 접속사가 있었다면 여긴 them이지만 접속사가 없으면 관계대명사. 그렇죠? 정답은 which입니다. which. 2번. 그다음 여섯 번째. 자, the people were stunned. 기억의 출제 의도는 감정분사죠. stun 하면 원래는 기절시키던데 기절할 정도로 띵 그냥 사람을 멍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그냥 충격을 주는 거죠. 사람들이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충격을 받은 거니까 were stunned가 맞죠. 그 다음 into silent. 의외로 이걸 많이 틀렸더라고. 요거하고 뒤에 lovely를 엄청 많이 틀렸던데 환장하는 줄 알았나요? 응? into의 품사가 뭐예요? into의 품사가 전치사잖아요. 전치사는 앞에 놓는 말이 전치사예요. 뭐 앞에 놓는 말이요?
명사, 대명사, 동명사. 즉 뒤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만 와야 돼요. 사일런트의 품사 뭐예요? 형용사잖아요. 그럼 사일런트가 아니라 사일런트의 명사형 뭐 있어요? 그쵸? 사일런스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점수 주는 문제지. 네. 드세요 하고 얼른 드시고 합격하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하고 주는 문제 아니에요. 자, 2번이 틀렸죠. 3번의 출제구도 디귿의 출제구도는 begin이라는 동사가 부정사와 동명사를 다 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리을의 출제구도 이것도 우리 연습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선행사가 없고 the mayor's statement meant에서 meant라는 동사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뭘 의미했는지 목적어가 없죠. 즉 불완전한 절이죠. 선행사도 빠져있고 뒤에 관계사절 내에 목적어도 빠진 불완전한 절이므로 당연히 관계대명사 what 자리 맞잖아요. 정답은 2번이죠. 그쵸? 7번 어법 문제죠. 역시. 자, 처음부터 갑니다. 이것도 우리 연습 많이 한 거네. 내가 OX에 냈던 문제도 그대로 나왔잖아. 그죠? OX 맨날 내는 거. The police office approached.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내가 딱 찍어줬잖아. 16개 중에 분명히 나온다고. 16개 딴 거 안 외워도 되고 16개만 외워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discuss부터 survive까지. 그지? 절대로 전치사 함께 쓰지 않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approach, 우리말에도 뭐뭐에 접근하다 하고 해석되는지만 절대로 to 안 쓴다고 그랬죠?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니까. 기억 틀렸어요. 그죠? 그 다음 니은. 이거를 의외로 많이 들었더라.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이 사람들이 그냥 성훈이 맞았어? 맞아요. 정상이지. 수산이는? 정현이는? 환장한다고요. LY가 끝났다고 전부 그냥 보지도 않고 LY? 아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명사에 형용사, 전미사 LY가 붙으면 이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형용사가 됩니다. 형용사. 그래서 네, lovely도 적어줬고 manly, 남자다운 manly도 적어줬고 그죠? friendly ly 붙은 friendly도 적어줬잖아. 형용사에 ly가 붙어야 부사가 되죠. 얘는 looks에서 look이 감각동사. 예전에 경찰에서 제일 좋아했던 동사가 이 감각동사예요. 응? 형용사만 보어로 취하는 동사. 그래서 lovely가 형용사 맞기 때문에 2번이 맞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4번부터 저 계속해서 답이 2번입니다. 원래 이렇게 되면 감수하는 사람이 살짝 흐트러 놔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아까 내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번 이 시험 출제자와 감수위원은 날로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4, 5, 6, 7, 8까지인가? 그죠? 8번까지 5문제 연속 2번이잖아요. 이거는 그날 전날에 꿈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던 친구들은 어려운데 할아버지가 2번으로 밀거라. 2번으로 밀었으면 다 맞을 수 있었던 거야.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도 우리 똑같은 문제잖아요. 이거는 동사고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 이제 내 말 믿겠어? 내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7가지는 얘기해줬지? 그거에 꼭 들어가잖아. explain, 언급 설명의 동사에서 이것도 내가 대표 동사로 적어준 동사잖아요. 그죠? 대표 동사가 왜 대표 동사였어? 가장 많이 출제되니까 대표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explain to A, B잖아요. 그죠? 그래서 us 앞에 to를 써야죠. to. 물론 이것도 조심하라고 그랬죠. A에게 B를 설명하다가 to A, B야. 그래서 뭐가 A고 뭐가 B에 해당하는지도 잘 알아야 돼요. 그쵸? to가 맞아서 틀렸죠. 그 다음 리을은 아주 기본 문제인 감정분사 문제네요. 그죠? disappointing 하면 감정분사. ing 감정분사는 감정 유발입니다. 그런데 걔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유발이 아니라 시험 결과에 스스로 실망을 느낀 거니까 disappointed라고 해야죠. 그쵸?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8번째,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 자, 첫 번째 기억은 앞에 거랑 좀 반대입니다. 목적격 보어, 그죠? made her parents, 목적어 happily, 목적격 보어 자리에 부사가 왔으니까 틀린 문제. 니은, 자, shall lay down에서 요거는 비슷한 문제가 옛날에
공문 문제도 많이 나왔던 거고. 그죠? 레이가 현재 시제인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왜? 레이는 100% 과거입니다. 현재라면 뭐라고 썼겠어요? 레이즈라고 썼을 거 아니야. 근데 레이라고 써 있으니까 얘는 요 레이는 라이의 과거형이죠. 그죠? 그럼 지가 스스로 눕다. 자동사예요, 자동사. 그럼 뒤에 맞잖아요. Sheila lay down on the bed. 침대에 누워서 and took a nap yesterday. 어제 낮잠 잤다. 2번 맞네요. 그렇죠? 자동사 lie의 과거 lay. 3번 디귿.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뭡니까? 그것도 이것도 연습 많이 한 거예요. 그지? 어제 OX에도 나왔던 거. 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아무리 미래의 일이어도 will 쓰지 않는다.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쓴다. 수능에서는 고집 의지의 will이 나오지만 공무원은 절대 will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will retire가 아니라 현재 시제 retires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trees must be fitted for the places where 관계사 문제죠. The places 선행사 주어졌어요. 그 다음 이것도 연습 많이 한 거야. They live 하고 끝났으면 where가 맞는데 They live in 우리 하우스로 연습 많이 한 거잖아. 그죠? in 하고 끝났으니까 where가 아니라 뭐요? which. 시험 문제 보면서 내가 생각이 나야지 당연히. 야, 찍어준 대로만 나오는구만. 에? 안 그래? 진짜 내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나한테 배운 사람은 딴 거 몰라도 문법은 틀리면 안 되지. 문법이 제일 쉬운 거라고 그랬잖아. 문법이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재밌어요. 제일 쉬워. 왜냐면 안 벗어나 여기서. 이 출제자의 마인드를 읽으려니까 야, 이 사람이 왜 냈을까? 어? 여러분이 때로 그래서 출제자가 돼서 친구끼리 한번 문제를 바꿔보라고 그랬잖아. 바꿔서 내봐요. 그래야 출제자의 마인드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홉 번째. 자, 영작 문제. 영작한 것 중 가장 적혀라고. 이것도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경찰은 사실 영작이 뜻 하나 던져주고 보기를 똑같은 거. 그래서 결국은 선택지 변형이었는데 이번에는 각 문장 하나당 뜻이 주어져 있죠. 이게 이제 일반직 유형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일단 찾아야 돼요.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눈에 딱 띕니다. 1번의 출제 의도는 뭡니까? superior죠. 우리 이거 공부 많이 했죠. 해석은 비교급처럼 해석되지만 원급 자체고 아예 비교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to를 쓴다고 그랬죠. then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to 뒤에 목적격이 온다고 그랬고 오할계열, 라틴어에서 유래한 오할계열의 형용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예 비교급 없다고 그랬죠. 무어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출제 의도 이것도 연습 많이 한 거죠. 주장, 제안, 요구, 명령 동사 뒤에 대절을 왔을 때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should가 아니라 해석을 해서 앞으로 할 일 또는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있으면 should가 들어가고 이때 should는 생략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자, was not closed가 아니라 원래 제대로 쓰면 이렇게 돼야겠죠. should not be closed가 돼야 되고 여기서 should 생략 가능하니까 not be closed로 써도 되고 should not be closed도 되죠. 2번도 틀렸습니다. 세 번째. 서희는 가족과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서희 is happiest when she is with her family.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괜히 happiest라는 최상급에 더 안 붙어서 이거 틀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요거는 자질구레한 문법이라 깊게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 보어의 최상급과 그죠? 부사의 최상급. 우리 기본세는 이것도 나와요. 뭐 단일 대상 안에서의 최상급도 관사, 정관사 붙이지 않는다는데 그거보다는 보어와 부사의 최상급에는 정관사 덜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랬어. 안 된다가 아니라 에? 안 와도 된다. 그리고 시험에 출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출제는 됐지만 사실 이걸 몰랐어도 1, 2번, 4번이 명백히 틀린 게 드러나 있으니까 4번도 쉽잖아요. 그죠? 선행사가 더 티처고요. 뒤에 whose 소유격을 뜬금없이 받았는데 명사가 없잖아. 소유격이 수식을 받는 명사가. 그리고 그냥 뒤에 we respect라는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무슨 격이에요? 격 판단 우리 할 때 연습했잖아요. 관계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삽입절을 제외하고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었잖아요. 그죠? 삽입절로 나와도 소유격이 나오진 않는다고 그랬지. 응. 삽입절이어도 주격이고 뒤에 동사 오는 거고. 삽입절도 아니고 여기서는 목적격을 해야죠. 목적격. whom으로 바꿔야죠. 정답은 3번. 10번.
대화 지문이에요. 자, could you deliver this parcel to my office? 요 소포, 요 물건 좀 제 사무실로 좀 날아주실 수 있어요? 했더니 B가 consider it done 이라고 했습니다. 자,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consider, 고려하다, 생각하다, it, done, 이야. 목적어, 목적격 보여요. 그 일이, 내가 소포 날라다 주는 그것이, 그 일이 이미 done, 됐다.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야, 이것 좀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아유, 걱정 마세요. 그거 내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건 뭐예요? 내가 기꺼이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할게요. 맡겨만 주세요. 이 뜻이에요. 네?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니까. 어울리는 대화죠. 두 번째. 진모 took an unrelated issue during the conference. 야, 진모는 컨퍼런스 도중에 회의하는 동안에 야, 관계도 없는, 쓸데없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자꾸 꺼냈어. 그러니까 he did me a good turn. 자, 뭐 A를 집어넣는다고 사용식으로 쓴다면 A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 속담 중에 여기 있죠. A good turn deserves another. 그치? 그때 a good turn이 뭐냐면 한 번에 좋은 차례란 얘기는 한 번에 좋은 선행이야. 내가 도와주는 차례. 그러니까 다음번에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선행 또는 도움이라는 뜻이야. A에게 도움을 하다, 베풀다 또는 착한 일을, 선행을 베풀다 라는 뜻이에요. 야, 진모는 왜 쓸데없는 얘기만 꺼내냐? 그랬더니 야, 진모는 나에게 선행을 베풀었어. 진모는 나에게 잘해줬어. 친절하게 해줬어. 도와줬어.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죠. 그죠? 2번이 틀린 문제네. 세 번째.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자, 이거 내가 문 열어도 돼요요? 이거 조심하라고 보세요. 내가 문 열어도 돼요입니까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뭐예요 이거? 이거 선생님들도 실수 많이 해. 내가 문 열어도 되나요? 아니야.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죠? 의미상 주어가 없으니까 니야, 니. 아유, 문 좀 열어줄래요? Of course not. 아이고, 안 꺼리죠. 당연히 해드리죠.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mind, would you mind나 do you mind. 요것도 생활용어에 자주 나오는 거죠. 상대방의 수락하는 대답으로는 부정으로 대답하는 거. 그쵸? 뭐, of course not. No. 뭐, not at all. 이런 말. 그쵸? 어울리는 대화. 네 번째. Is her business shaping up? shape up. shape가 뭐예요? 모양을 만들다, 형성하다잖아.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야, 그녀의 사업이 모양을 갖추어가고 있냐? 이 말이야. 이 우리말도 모양을 갖춰가고 있냐보다 더 잘 쓰는 말 뭐에 있어? 야, 그 여자가 하는 사업이 그렇지 자리 잡아가고 있냐 이 말이야. 야, 자리 잡고 있어? 좀 이제 자리 좀 잡아가? 좀 잘 돼? 그러니까 not that I know of. 내가 알기로는 아니야 이 말이야. 내가 그것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자, she's having a cash flow problem. 그녀가 지금 현금 흐름 문제, 즉 뭐야? 현금이 캐시 플로우라는 거는 자금이 안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유통. 돈이 좀 필요한데 현금이 잘 안 돌아. 현금이 좀 안 돌아서 문제를 겪고 있어. 자금 유통에 문제를 겪고 있어. 역시 어울리는 대화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반부를 살펴봤고요. 드디어 이제 11번 독해.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자, Newtown has developed a new subway system. 쭉 갈게 그냥 빠르게 갑시다. 해석만. 뉴타운 신도심이요 또는 뉴타운이요 새로운 전철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죠? 그것은 transports 운송해요, 날라줘요 사람들을 quickly and cheaply from all parts of the city to the downtown center of the city. 각 이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도시 중심부 시내까지 빠르고 저렴하게 사람들을 운송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주요 인터섹션, 뭐 교차로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교차한다는 건 이 뭐 전철과 버스 승강장이 교차하거나 전철과 다른 전철이 교차하는 거니까 뭐 환승역 정도로 해도 되겠죠. 그죠? 그것은 환승역,
주요 환승 지점에서 정차하고요. 그다음 버스, 그다음 또 고도가 높아진 elevated trains니까 아마 뭐 고가 철도 요 정도인가 봐요. 일본 같은데 뭐 가면 모노트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요 고가 철도와 연결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것은 그 도시를 convenient for tourists,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게 만들어주고요. 왜냐하면 it is easy to travel to the city's major attractive sites, 그 도시의 주요 명소, 관광 명소 지역을 여행하는 게 또는 이동하는 게 쉽기 때문에 with the subway system, 자 결국은 서브웨이 시스템이 하나 구축돼가지고 굉장히 편의를 느끼고 있다 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서브웨이 시스템 때문에 뉴타운은 이제 되고 있어요. One of the most blank cities in the country. 좋은 말 들어가야지. 그죠? 위 문제네 이것도. 결국 prosperous, 번창한. 그죠? 요게 정답이 되겠네. 12번. 자, 12번은 내가 출처를 찾아냈습니다. 2012년 고2 9월 모의고사. 번호까지 찾아냈어. 36번이야. 응? 2012년 고2. 뒤에도 이제 출처 다 얘기해 줄게. 이거를 적중이라고 얘기하면 되냐고. 지네가 베꼈다는 거 인정하는 방법밖에 안 되지. 그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사기꾼과 약장수와 진짜 영어 선생을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다. 겸손함. 그죠? 자, 갑시다. 당신의 문화는요, 가지고 있습니다. implicit. implicit은 imply에서 나온 말이죠. imply라는 동사가 뭔 뜻이에요? 내포하다, 또는 뭐 안에 내재하다, 또는 넌지시 비추어, 넌지시 뭐 암시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implicit 하면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내재된,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넌지시 암시하는. 근데 내가 여기서는 이제 좀 우리말에 가깝게 해석하면 암묵적인이란 말이 있잖아. 굳이 밝히지 않아도 그 안에 이미 뜻이 내포된, 그죠? 암시된 이라는 뜻이니까 어떤 암묵적인 스케줄이 있어요. 계획이. 뭐에 대한 계획이냐? For the right time to do many important things.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할 right time, 올바른 때, 적절한 시기에 대한 암묵적인 스케줄이 존재한답니다. 세미콜론 찍어놓고요. The right time to start dating.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할 암묵적인 때가 존재한다 라고 해놓고 데이트를 시작할 올바른 때, 대학을 졸업할 끝마칠 올바른 때, 너의 자신의 집을 사야 할 올바른 때, 자녀를 가질 올바른 때, 이게 다 뭐예요? 그렇지. many important things를 할 중요한 때 예시잖아. 그러니까 쉽죠 이거는. 1번 아니면 3번. For example 또는 for instance. 그럼 니은만 고르면 되겠네요. 근데 니은은 센스가 있는 학생이라면 여러분 나중에 이런 센스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돼. 딱 보니까 1번, 3번을 비교해보니까 하나는 even though고 하나는 despite야. 뜻 똑같네? 이거는 독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뭐다? 법 문제구나. 그럼 니은 해석 안 해도 된다고 사실은. 니은 뒤를 보면 되겠죠. 뒤에 명사가 나오면 답은 3번이고 절이 나오면 답은 1번이에요. 뒤에 뭐 나와? The social clock 주어, is becoming 동사, 절 나왔잖아요. 끝났죠? 법 문제예요. 독해 문제 아니고 이거. 응? 기억만 찾아내면 정답은 1번입니다. 쉽죠? 그러니 내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쉽다고 다 시험이. 정리해서 쭉 해석만 해보면, 자, 그래서 이러한 말되지, unspoken이 여기서는 implicit과 비슷한 의미로 쓰인 거죠.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말되지 않는 이런 시간표가 당신에게 사회적인 시계를 제공하는데요. 이 시계는 당신에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이 어떤 보조를 또래들과 지금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지 어쩐지를, 그리고 당신이 앞서 있는지 아니면 falling behind, 뒤에 처져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딱 정해놓은 타임테이블이나 스케줄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진 않지만 암묵적인 스케줄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55세에 첫 데이트를 했다. 그럼 이거 사람들이 뭐라고 받아들여? 늦었다라고 생각하잖아. 또래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하고, 17에 자기 집을 강남에 40억짜리 40평 아파트, 40억짜리 아파트를 17살에 자기 돈으로 구매했다. 그럼 사람들이 야, 굉장히 빠르다, 앞서 있다 라고 생각해. 이 얘기야, 이 얘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그리고 on the basis of this social code, 이러한 사회적 시계에 근거하여서 당신 자신의 사회적이고 어떤 직업적, 전문적인 발전도를 평가해 봅니다. 만약 당신이 나머지 당신 또래의 나머지들과 keep up with 뒤처지지 않고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면 you will feel well adjusted. 당신은 잘 적응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competent, 유능하다고 느끼고 and part of the group, 그 그룹의 일원이라고 느낍니다. If you're late, 만약에 당신이 늦다면, 즉 뒤처져 있다면, 정해진 소셜 클럭보다 뒤에 있다면 you will probably experience feelings of dissatisfaction. 어떤 불만족의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놓고 even though겠죠. 문법으로 찾았죠. 자, in some cultures, 몇몇 문화권에서는 비록 the social clock is becoming more flexible and more tolerant of deviations from the conventional timetable. 이 사회 시계가 점점 더 flexible, 유연해지고 융통성이 있어지고 더 어떤 그것에서 deviations, 일탈, 그 타임테이블에서 소셜 클럭에서 약간 벗어난, 그죠? 요거 기존의 타임테이블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보다 더 관용적이고 용인되지만 그래도 그죠? 밑에하고 반대잖아요. 그래서 it still exerts, 여전히 그 컨벤셔널 타임테이블은 기존의 시간표는 발휘합니다. pressure, 압력을 발휘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to keep pace with your peers, 당신의 또래 집단과 보조를 맞춰가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가 반대되니까 even though가 들어가야 되고, 사실은 이거 독해 안 해도 despite 전치사냐, even though 접속사냐로 구별할 수 있는 문제죠. 됐죠? 오케이? 자, 쭉 한 번에 갈까? 아니면 잠깐 쉬었다 할까? 뭐가 나아요, 여러분? 쉬었다 해? 쭉 한 번에 가고 빨리 끝내는 게 낫겠죠? 네? 쉬는 시간 없이. 자, 13번. 13번 원문은 2015년 탭스 문제입니다. 2015년 탭스 문제고 탭스 문제 중에 난이도 하였어요. 원문 다 찾았다니까 내가 두 문제 빼고. 예, 우리나라에서 내가 다 찾았을 거야 아마. 예? 할 일이 없어? 드론이나 날리고 뭐 할 일이 없네. 애는 넷인데. 자, 농담이야. 진짜 할 일 없는 거 아닙니다. 자, universities, 대학, 이것도 읽지 않고 해석 위주로 할게요. 대학들은 promoting themselves, 스스로 자기들을 홍보함대요. 훨씬 더 much more widely, 더 폭넓게 넓게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 attract prospective students. prospective는 앞을 바라보고 있는 이라는 뜻이니까 전도 유망한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앞날이 밝은이라는 뜻이에요. 좀 앞날이 촉망되는 전도 유망한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를 홍보한대요. 이게 주제요. 그죠? 그 다음 They identify demographics to appeal to diverse groups of students in very distinct manners. 자, 그들은요, very distinct manners,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 다양한 그룹의 학생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또는 호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demographics, 인구학을 확인합니다. 인구학. 왜 인구학을 확인하냐? 왜냐하면 some of their recent efforts to 여기까지 주어내요. 그 대학들이 최근에 하고 있는 노력들 중 일부에는요,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자, 어떤 특별한 웹사이트를 만들어낸다거나, brochures, 우리말로 하면 그냥 흔히들 우리 얘기하는 팜플릿이에요. 대학 홍보하는 팜플릿, 브로셔, 소책자, 또는 보다 좀 informal, 격식을 갖춘 events, 행사인데, students from certain backgrounds, 어떤 특별한 배경, background를 가진 특별한 학생들을 목표로 하는 행사들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뭐 과학과 학생들이나 특목과 학생들만 기준으로 해서 딱 이런 행사들. 그다음 그들은 또한 어떤 컨설턴트도 enlist 목록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등재해놨어요. 즉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To find out what educational issues concern various groups.
알아내기 위해서요. 어떤 교육적인 이슈가 다양한 그룹의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것은요, 기존의 recruitment strategies, 어떠한 애들을 모집하는 전략들과 완전히 기존에 뚜렷하게 뚜렷하게 대조가 되는데요. 이 기존의 전략은 단지 위치의 선행사는 traditional increment strategies였어요. 기존의 전략은 어땠냐면 단지 그냥 대량으로 메일, 단체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그냥 대규모로, 그리고 intimacy lacking, 친밀감도 없는, 개인적인 이런 친밀감도 없는 대학 박람회 같은 데에서 그냥 대량으로 학생을 만나는 것만 포함했었죠. 지역 고등학교에서. 요것도, 그죠? 그럼, 결국은 내용에 안 들어가는 거 고르는 거니까 1번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2번도 상담부가 협력하고 있다도 나오고요. 4번도 나오죠? 과거와 인스타크 컨트라스트였잖아요. 뚜렷하게 대조를 이룬다 했죠. 근데 3번은 아예 소외계층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오다. 14번. 내가 항상 경찰 영어 시험이 끝나면 원문을 다 찾아봅니다. 지금까지 EBS 교재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EBS 교재에서 많이 나왔는데 수능 특강에서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이나 수능 완성에서는 많이 나왔는데 이 14번은 내가 알기로는 최초로 등장한 수능 특강 지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는 수능 특강 보지 말라고 했거든. 그렇다고 여러분 수능 특강 볼 필요 없어. 한 문제 풀려고 볼 필요 없어. 실력을 쌓으면 돼요. 예? 2016년 수능 특강 독해 7번이야, 7번. 이것도 다 찾아냈어. 내용이죠. 내용. 근데 14번이나 15번은 내용으로 적절한 것하고 문제가 나오지만요. 에? 14번은 물론 내용 일치입니다. 그런데 15번은 뭐예요? 내용 일치를 가장한 주제 찾기야.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게 지방직 구급에서도 살짝 간보기로 한 문제씩 내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용 일치로 나오지만 주제문이에요, 결국. 에? 그러니까 세부 내용만 따지다가는 안 돼요. 전체적인 맥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나는 깜짝 놀랐대요. 알게 돼서 깜짝 놀랐답니다. 어떤 bedtime, 잠자는 시간의 개념이 전 세계적인 norm, 기준, 규범이 아니어서, 즉 전 세계적으로 자는 시간, 야, 이 정도 되면 자는 시간이야 라고 전 세계적으로 정해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깜짝 놀랐대.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선진화된 또는 산업화된 나라들 사회에서조차도, 예를 들어서 남유럽 국가들을, 이탈리아나 스페인 또는 그리스 같은 남유럽 국가들에서는요, 애들이 기본적으로, 그죠? 허락된 데입니다. 가족의 늦은 저녁의 삶에, 늦게까지 TV를 본다거나, 늦게까지 한다거나, 이런 삶에 애들이 허용된 데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나 무릎, 허벅지 위에서 그들의 자신의 방이 아니라 이런 데서 잠드는 것도 허용되고, 그 다음 no specified time, 어떤 명시된 시간이 없어요. for going to bed, 자러 가는 것에 대한 명확한 시간이 없다. 요게 3번인가요? 아니네. 일단 하나씩 다 읽어보고 합시다. 그다음 the same is often true. same is true for 하면 뭐뭐도 역시 마찬가지다죠. 자, for familie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중앙 아메리카, 남부 아메리카의 가족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 자, 많은 부족국 문화권에서는요, such as 마야 부족이나 벨린스 부족 같은 요 부족 국가에서는요, infants, 젖먹이나 and toddlers, 아장아장 걷는 이제 막 걸음만 하는 유아들이 are held, 손으로 이렇게 그냥 들어지고 carried, 어깨나 이런 데 이렇게 안아서 또는 엎혀서 날라지고 또는 accompanied, 수반되고 동반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따라다니고 이 말이에요. 어디에? continuously by a series of caretakers, 계속해서 1년에 아이를 보살펴주는 사람에 의해서 계속 붙어 다닌다는 얘기예요. 자, 그들은요, 그래서 졸아도 되고 졸 수도 있고 잠들 수도 있고 뒤척일 수도 있고 깰 수도 있어. 많은 상황 하에서 심지어
시끄럽고 밤을 새는 어떤 의식의 수행 한창일 때, 의식의 수행 한가운데에 한창일 때도 with little aid, 도움이 거의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뭐에 대한 도움? 어떤 특별한 수면 보조 도구, pacifiers, 어떤 공갈 젖꼭지나 blankets, 담요 또는 속이 채워진 동물이라는 얘기는 뭐야? stuffed animals는 속 채워진 동물은 곰인형이나 이런 거 동물 인형이에요. 속이 솜으로 채워진 인형 동물, 동물 인형. 요런 것과 같은 특별한 수면 보조 도구에 도움이 거의 없이도 그냥 시끄럽게 막 부족 행사하고 있는데 옆에서 잘만 잔다 이 말이야. 특정한 수면 시간도 없고 수면에 대한 보조 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지네들이 그냥 자다가 졸다가 깨다가 막 다 한다 이 얘기가 주제잖아. 그죠? 1번 주로 활용한다 아니죠. 도움이 필요 없다 했어요. 2번 저녁 생활에 참여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자기 방에서 자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아니어도 된다. 차에나 막 무릎 위, 부모 무릎 위나. 그죠? 3번 명시된 취침 시간이 없다. 맞죠? 이거죠. 이게 왜 위에는 남부 유럽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요 말이 나오잖아. 중앙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나오잖아요. 3번이 정답이죠. 15번. 자, 요것도 고2 기출인데 요거는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는 검색을 했는데 연도를 내가 안 적어놔가지고 연도를 모르겠어요. 이거 고2 기출입니다. 이것도. 자, The Republic of Ireland. 요것도 그래서 수강생 중에 한 명이 내가 예전에 자료를 배포한 것 중에 선생님이 나눠준 것 중에 하나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내가 나눠준 자료에 있더라고요. 자, 아일랜드 공화국, 노던 아일랜드 말고 아일랜드 공화국이라고 아일랜드가 있어. 아일랜드도 분단 국가예요. 자,는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경제적인 대강국으로 유럽에서. 그리고 driven by a comparatively modest corporate tax rate of 12.5%, 12.5%라는 상대적, 비교적 좀 적절한 기업세에 의해 이끌려서란 뜻이죠. 기업세 때문에 그 나라는요 아주 높은 수치의 성장을 95년에서 2007년 사이에 유럽에서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이 잘못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의 부동산, real estate가 부동산이죠. 부동산 버블이 burst 2007년에 터져버렸어요. leading to 6 months of a recession in the middle of the year. 그래서 그의 한 중간에 이 6개월 동안의 경기 침체를 야기했습니다.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2008년에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는요 이제 하락하고 있어요. 2년의 경기 침체 사이로 계속 하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제 쇼크로부터. 그리고 alternating,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거죠. 그때 이후로 침체와 economic growth, 아주 천천히 느린 성장 이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하지만 아직도 회복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즉 그래 전반적인 주제는 뭐예요? 2007년에 부동산 버블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이게 주제죠. 1번 아일랜드는 꾸준히 갑작스러운 성장을 꾸준히 2007년, 8년에도 경험했다? 아니죠. 2번. 아일랜드의 경기 침체가, 2007년의 경기 침체가 하우싱 콜랩스, 집값 붕괴에 의해 야기되었다. 맞죠? 리얼 에스테이트 버블 버스트를 하우싱 콜랩스로만 바꿨을 뿐이지 맞는 말이잖아요. 요 얘기를 내가 예전에 하면서 우리나라 또 얘기를 해줬잖아. 미국의 슬럼가가 생긴 얘기도 해줬고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내가 2020년까지 내가 집 안 사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 얘기 한 번씩 해줬어요. 수업 시간에. 자, 16번째 주어진 문장. 이번엔 좀 특이하게 독해에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순서 문제나 무관한 문장이 등장하지 않았죠. 문장 삽입은 한 문제 나왔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문장 삽입을 항상 접근할 때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 지시어, 그 다음 접속사나 접속부사, 연결사 요걸로 푼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일단 연결사가 안 나왔고 뭐가 나왔냐? As the work, 그 일이 is accomplished, 끝났을 때
the energy, 그 에너지, 그 일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 에너지도 뭔지 알아야 돼요. escapes the organism, 그 유기체를 빠져나온다. 그 유기체가 뭔지도 알아내야 돼. 힌트가 3개나 나오네. 그죠? 그리고 and disperses into the environment, 환경 안으로 흩어져 버린답니다. as low quality heat, 아주 낮은 수준의 열, 그러니까 아주 낮은 온도의 열 형태로 환경, 주변 환경 속으로 흩어져 버린대요. 그럼 이 일이 끝나야 되고 이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 유기체와 그 에너지가 뭔지가 밝혀져야 되죠. 자, 에너지의 passage, 어떤 통로는 linear, 어떤 선의 형태 또는 one-way direction 하는 또는 단방향, 한쪽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에너지의 흐름 또는 통로. 근데 through an ecosystem, 어떤 생태계의 전반적으로, 그죠? 이렇게 선의 형태나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에너지의 흐름이나 에너지 통로는 is known as energy flow. 에너지 flow, 이 흐름이네.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너지는요, 일단 생태계로 진입합니다. radiant energy of sunlight, 햇빛의 복사 에너지로, 그죠? 복사열로서 진입하고요. 그 중에, 그 열 중에 일부는요, is trapped, 가둬져요. 갇혀져. 식물에 의해서 during the process of photosynthesis, 광합성에 의해. 그리고 이 에너지, 드디어 이제 에너지가 슬슬 나오죠. 에너지가 나와. 이 에너지는 now in chemical form, 이제 화학적인 형태로 변했고요. is stored, 저장됩니다. in the bonds of organic molecules, 어떤 유기체의 분자와 결합한 형태로 such as glucose, 포도당과 같은 분자의 형태로 when the molecules, 그 분자들이 are broken apart, 분해돼요 by cellular respiration, 어떤 세포의 호흡, 증식에 의해. 그리고 the energy becomes available to the work, 나왔죠. such as tissue repair, production of body heat, or reproduction. 그 에너지는 이제 이용 가능해집니다. 일단 이 에너지가 이용 가능해졌다니까 이 앞에까지 에너지가 이제 일이 끝나서 환경 속으로 흩어지면 돼, 안 돼? 그럼 이용 못할 거 아니야. 이용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3번 뒤에 나왔잖아요. 응? 그래서 그 일이 나오죠. 무슨 일? tissue repair, 조직의 복구. 그 다음 production of body heat, 체온 또는 체열의 생산. reproduction, 번식, 증식과 같은 일을 하는데 이용 가능해집니다. 해놨잖아. 그리고 이 일이 뭐예요? 앞에 나온 일이잖아. 응? 앞에 나온 거잖아요. 조직 복구, 체열 생산 또는 번식, 증식. 이런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에너지는 그 유기체를 빠져나와서 주변 환경 속으로 낮은 열의 형태로 흩어져 버린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이 열 에너지, 이제 열 에너지 나오잖아. 그지? 이 열 에너지가, 이 낮은 열 에너지가 radiates into space, 우주로, 그죠? 방출돼 버리고. 그래서 한번 에너지가 유기체들에 의해 사용되어 버리면 그것은 다시는 재사용을 위해 이용 가능할 수 없게 된다. 됐죠? 정답은 4번. 17번. 17번도 역시 원문 찾아냈습니다. 2013년 고2 6월 모의고사야. 다 찾아냈어. 찾아봐,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면. 내 말 맞나 틀리나. 자, 그래 요지.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쉽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약만 할게요. 자세하게 해석할까요? 하는 김에 요약만 해도 되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내가 웹 호스팅 회사 다닐 때 처음에는 I was often criticized. 나는 자꾸 비판받았고 자꾸 혼났대. 꾸지람 들었대요. 왜? Not sticking with plans, stick with, 우리 그 모의고사에도 나왔지. stick to나 stick with 하면 원래 뭔 뜻이야? 들러붙다, 고수하다인데 충실히 지키다라는 뜻도 된다고 그랬죠? 계획을 충실히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왜? 나는 여기서 I는 종종 divert, 모든 에너지를 방향을 바꿔서 향하게 해요. 어디로? New opportunity, 새로운 기회로.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은 그냥 놔둬버린대요. The other one, 원래 하려고 했던 기회, 원래 기회가 있고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면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나머지 건 가만히 놔둬버린대요. 그것은 마치 뭐와도 같냐. 이게 이제 예시가 참 재밌는 예죠. 인도를 걷다가 1달러짜리를 몇 야드 멀리 떨어진 데서 봐가지고 1달러짜리 주우려고 걷기 시작해. 그런데 그것을 주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데 바로 그때 네가 10달러짜리를 봐요. That is even closer. 더 가까이 떨어져 있는 거. 그럼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1,000원짜리가 저기 떨어져 있어. 주우러 가던 중에 여기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네. 그럼 원래 내 의도된 계획은 뭐야? 1,000원짜리 줍는 거였는데 10,000원짜리가 더 가까이 떨어져 있으면 10,000원짜리 먼저 줄 거 아니야.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주워가면 주워가는 거고, 혹시 안 주워가면 그때 내가 가서 줍는 거고.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그죠? 그래서 내가 원래의 목표, 플랜을 충실히 따르지 않고 더 좋은, 더 큰 이익이나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요렇게 돌렸다, 방향을 돌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마지막 문장만 해볼까요? It was not long before. 머지않아 뭐뭐 했다라는 표현이죠. It was not long before. 그죠? 머지않아 those on my team, 내 팀원들이, 내 팀의 사람들이 began to realize the method to my madness. 내가 그렇게 madness, 미칠 정도까지 했던 그 내 방식을 이해해주기, 깨닫기,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그래, 요지 상황 변화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가져라. 1번이죠. 네? 뭐가 하나 있는데 그것만 집착하지 말고 더 좋은 기회나 더 큰 이익이 나타나면 방향 전환할 줄 아는 요걸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유연성을 가져라지. 상황 변화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가져. 나머지는 다 관계없죠? 18번. 요것도 원래는 고등기출이었는데요. 고등기출도 고등기출이지만 2012년 사복직 9급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직 9급 독해 11번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내 거 교재 중에, 제본 교재 중에 유형별 문제풀이에 넣었던 지문이에요. 메디컬 라이브러리 뿐만이 아니라 스페셜 라이브러리에 관한 내용. 20번도 마찬가지예요. 20번도 유형별 문제풀이에 내가 넣었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18번, 20번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작년 2017년에 유형별 문제풀이 그걸 같이 했더라면 이거 봤는데 어디서? 이렇게 딱 생각했을 거예요. 심지어 답도 그대로였어요. 답도. 보기도 그대로예요. 답도. 지문도 그대로고. 18번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의학도서관. 병원의 의학도서관은요, 특수도서관입니다. So are, 뭐뭐도 역시 마찬가지다죠. 법률사무소, 그 다음에 기상청, 또는 노동조합, 박물관, 그 다음, 식물원, 또는 백과사전을 출판하는 회사 등의 도서관도 역시 그렇다. 그러니까 특수도서관이다. 란 말이죠. 자, 특수도서관이란 a part of a hospital, 병원이나 사업체나 또는 다른 조직, 기구들의 일부고요. 그것은 실용적 정보를 노동자들, 근로자들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러한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는 개방되지 않습니다. 대개 그 도서관은 그것은요, 집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데요, 특별한 주제, 의학이나 법률, 기후, 날씨 기상, 그 다음 노동법, 노동이나 미술과 같은 특별한 주제에만 집중합니다. 이 특수도서관은요, 아마도 책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주로 그러한 자료들을 거의 주로 의존하는데, 대신에 책은 거의 없지만 이거와 같은 자료들에 주로 의존한대요. 잡지나 보고서 또는 컴퓨터 출력물과 같은 자료에 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즉 이러한 자료들이요, 그 도서관을 keep up in fast moving fields, 빠르게 변화하는 어떤 분야에 적응하고 따라잡을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줘요. 항공 우주구나 또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과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즉 특수도서관의 정의 또는 특수도서관의 역할이죠. 특수도서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글의 내용은 특수도서관은 책이 더 많다? 아니죠. 내용 일치불일치죠. 1번 오답. 특수도서관은 대개 특별한 영역 주제에만 집중한다. 맞죠? 2번이 정답입니다.
특수도서관은 지역 공동체에 기여한다. 언급되지 않았고, 특수도서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어떤 분야를 보조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아니죠. 정반대죠. 그죠? 19번. 19번도 역시 2013년 EBS 고2 독해 책에서 나온 거예요. 2013년 EBS 고2 독해 책에서. 자, 글의 주제문을 만들기 위해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자, Americans in Greece. 그리스에 있는 미국인들은요, 종종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이 목격하고 있다고. 그들이 어떠한 말싸움, 언쟁을 목격한대요. 말다툼을. 언제? 걔네들이 친근한 대화를 엿듣게, 우연히 듣게 될 때. 그런데 그 친근한 대화는 오히려 more heated, 다소 가열돼 있고, 뭐보다는 미국인들이 만약에 그 대화를 했더라면 실제 대화가 이루어졌을 법한 그것보다는 오히려 가열된 그리스인의 친근한 대화를 요걸 약간 이거 저 사람들 싸우고 있나?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네, 언어학자인 세러 테너는요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그 노동자 계층의 이스턴 동부 유럽 유태인 화자들의 대화 속에서 뭘 보여줬냐?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요 노동자 계층이네요. 친근한 대화는 일종의 being on good terms with someone, 누군가와 좋은 관계 또는 사이가 좋은 것을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걸 보여줬답니다. 언어학자 제인 프랭크도 역시 분석했는데 그 대화를 유대인 커플의 부부의 대화인데 얘네 부부는요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어? 툭 하면 polarize 아주 막 양극화, 아주 극대화, 그죠? 양극화, 막 극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었대요. 그리고 take argumentative positions, 어떤 논쟁적인 포지션을, 자세를 취하고 사회적인 입장에 대한, 그러니까 부부인데 그러니까 어떤 언쟁만 하면 양극으로 갈린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아니면 뭐 보수냐 진보냐 양극으로 달리는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러나 그들은 were not fighting,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테이징이요, 무대, 일종의 어떤 배경이나 무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public sparring, 공공연한 스파링의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where, 그 스파링 무대에서 both the fighters were on the same side. 그 부부 둘 다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었어요. 즉 뭡니까? 주제어는 뭐예요? friendly conversation이고, 그 다음 이게 비록 약간 argumentative 되더라도, heated 되더라도 이건 결국 적으로서 파이팅하는 게 아니라 친근함을 만들어가는 스파링과 같은 친근함을 유지하는 도구다. 이게 주제잖아요. 그죠? Many cultures of the world, 세상의 많은 문화들은요, 기억을 pleasurable sign of 니은의 아주 유쾌한 또는 기분 좋은 신호로서 여깁니다 했어. 기억은 뭐가 들어가요? win이 들어가야 되겠죠. 또는 3번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friendly argument도. 그죠? 그런데 이걸 뭐로 여기냐? 뭐의 사인, 뭐의 신호로 여겨? intimacy, 친밀감의 신호. 3번엔 cultural difference, 문화적 차이의 신호. 여기서 갈리죠? 뭡니까? 1번이죠. 그죠? 친밀감의 사인으로서 이런 논쟁을 여겨준다. 20번도 역시 원문 찾아냈습니다. 2012년 고2, 내가 월을 안 적었네. 고2 문제, 34번 문제. 6월이나 9월일 거야, 아마. 다 찾아냈어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유형별 문제풀이에 넣었던 거예요.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에럴드 레이드, 마운트 시나이 의대, 뉴욕시티에 마운트 시나이 의대에 있는 에럴드 레이드는요, 레이드와 그의 동료들은요, 피아노 연주자들을 연구해봤어요. 근데 그 연주자들은 최소한 10년 동안 피아노를 연주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연주자들 중 11명이 experienced varying degrees of piano-related discomfort. 서로 좀 다른 정도의 피아노와 연관된 discomfort, 불편함을 경험했어요.
세미콜론. 반면에 21명은 pain free,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연구자들이 found that, 발견해내기를 no postural differences were evident, 어떠한 자세에 있어서의 차이도 드러나지 않았답니다. 눈에 띄지 않았어. in the two groups, 두 그룹 사이에서. 그러나 but the players who were pain free까지가 주어져. 통증을 느끼지 못했던 이 연주자들은요, relied heavily on, 주로 뭐에 의존했냐? Their back and neck muscles, 그들의 등 근육과 목 근육에 의존했고, conversely, 대조적으로, 반대로, players who experienced pain, 고통을 겪었던, 통증을 겪었던 연주자들은요, used smaller muscles in their forearms more, 그들의 상박, 팔 앞부분이죠. 요 팔 앞에 있는 더 작은 근육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차이죠. 통증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거? 등이나 목 근육같이 큰 근육을 썼고, 통증을 느꼈던 놈들은 손에 있는 손가락이나 요 팔 앞부분에 있는 작은 근육을 썼다는 얘기예요. 이 차이였어요. 자, according to the study, 그 연구에 따르면 not using the strong back muscles, 자, 강한 등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shifts the work to the smaller, 그 일, 즉 그 피아노 연주라는 일을 the smaller, more delicate muscles in the fingers and arms, 손가락이나 팔에 있는 더 작고 더 섬세한 근육의 일로 바꿔버렸고, 그리고 그 일은 which is too hard on those little muscles, 그 손가락과 팔에 있는 작은 근육에게는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라고 해놨죠. 즉 어느 근육, 작은 근육을 쓰니까 통증을 느꼈고 큰 목 근육, 등 근육을 썼던 사람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이게 주제죠. 피아노 칠 때 사용하는 근육이 통증에 미치는 영향 1번이네요. 끝났죠. 됐죠? 오케이. 설명 부족한 거 있어? 없지. 이제 완전히 풀이 됐죠. 에? 왜 틀렸는지 내 풀이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답장에. 알겠죠? 여기서 내가 풀이해 준 대로만 끝나지 말고 금방 내가 풀이해 줬으면, 특히 어법 문제 같은 경우도 내가 출제 의도를 항상 보라고 그랬잖아요. 출제 의도. 왜 여기에 밑줄을 쳐 있는지. 그럼 출제 의도를 금방 말해 주었으면 노트 필기 한 거 한번 찾아봐요. 감각동사의 보어로 요거 한 번씩 찾아보고 그냥 이거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어쨌든 이미 시험 끝났으니까 우리는 3월 시험을 볼 게 아니라 1차 합격을 노리는 친구들이 아닌 이상 이제 9월 시험을 위해서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